아는 척하기 좋아하는 세 남자의 정신없는 수다 방송 원주 아는 척. 저희는 원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주 아는 척 조국인 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원주 아는 척 58회 2부는 1부의 마지막에서 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또 다시 저희 약간 코너 그렇죠. 찍어내는 오랜만에 다시 네. 찍어왔죠. 네. 또 찍어보았는데요. 새로운 코너 그게 뭔데라는 코너로 좀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혹시 그게 좀 코너 소개를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직관적인 이름 아니겠습니까? 이 그렇죠. 우리가 뭐 이제 뉴스나 이런 걸 보다 보면은 이게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언뜻 들어서는 이게 뭔 내용인가 모르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근데 네. 뭔가 이게 한창 뜨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거를 하도 뭐 검색해 보기는 또 좀 그 귀찮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또 하도 많이 들리니까 뭐 또 알아보고 알고 싶기는 하고 뭐 이런 이슈들이 약간 있단 말이죠. 궁금하긴 한. 네. 그렇죠. 그리고 뭐 나중에 또 어디 가서 좀 아는 척도 할 수 있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저희처럼. 그럼요. 네. 네. 그럴 수 있는 어떤 한창 좀 이런 뜨거운 이슈를 함께 공부해보는 느낌의 코너다. 그게 뭔데 진짜? 한번 알아보자 함께.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최근에 이제 이슈라면은 뭐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원주시, 뭐 강원도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이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런 걸 함께 알아본다든지 또 작년에 또 이제 좀 미안한 일이 되기도 했었던 우리 레고랜드 사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강원도를 넘어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네. 그 무슨 거의 뭐 김진태 도지사가 거의 대역 죄인인 것처럼 됐는데 뭘 잘못했길래 도대체 그런 일이 그러니까요. 그렇게까지 됐나? 예, 뭐 그런 이렇게까지 것도 이게 좀 미안한 정도가 아니라 그렇죠. 거의 뭐 역적이 됐었죠. 어쨌든 그렇죠. 어느 정도 일이길래 그랬었나? 뭐 이런 것도 좀 함께 알아보는. 예를 들면 그런 걸 좀 다뤄볼 수가 있다. 이 코너에서는 맞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뭐 원주통신을 통해서 여러 소식을 전해드리긴 하지만 저희가 뭐 시간 관계상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이슈를 너무 자세하게 다루기에는 또 어려운 지점들이 있어서 원주통신에선 좀 간단하게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들어가는 느낌의 좀 코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게 뭔데 첫 순서로 다뤄볼 저희 주제는 요 근래 뭐 원주뿐만이 아니라 강원도 전역이 좀 떠들썩하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뭐 난리입니다. 난리. 서로 이제 내 앞마당으로 이걸 좀 지어달라 하고 있는 이 강원특수교육원. 네. 요거에 대해서 좀 오늘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지역 언론뿐만이 아니라 이게 진짜 체감됐던 게 요 며칠 제 운전을 하면서 이제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거리 곳곳에 현수막이 막 붙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원주에 이렇게 많은 시민단체들이 있구나라는 걸 다시금 좀 새삼스럽게 이럴 때 새삼 느끼게 되면 정말 많은 단체가 있구나. 그러니까요. 다 운영은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니까 뭐 엄청 많은 단체들이 이 강원 특수교육원을 원주에 유치해야 한다 이런 그 이야기를 담은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큰 이슈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됐던 그 강원특수교육원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한번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그렇죠.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뭐 지역사회 곳곳에서 저희가 실제로 좀 체감할 정도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다들 이렇게 필요하다고 원주 교육 유치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러면은 그게 뭐 하는 곳이고 왜 필요한지 저희도 좀 궁금한 마음에 오늘 함께 이렇게 알아보면서 저희도 공부를 해보고 또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실 저희 청취자분들께도 한번 전달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저희 방송을 한번 준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거 궁금하니까 빨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첫 시간 그게 뭔데? 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슈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그게 뭔데? 이 강원특수교육원 아까 저희 잠깐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이 유치에 대한 경쟁이 치열한
지금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일단은 강원특수교육원은 우리 이제 신경호 교육감의 공약으로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강원특수교육원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라는 이제 용역을 강원도 교육청에 했습니다. 이제 이거를 지으려고 하니까 한번 해봤겠죠. 그렇죠. 이 결과의 한 단락을 보면은 이제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특수교사의 92%,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 학부모의 99%, 그리고 일반 교사의 93% 이렇게 대다수가 강원도에 특수교육원이 필요하다, 설립을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만큼 이 수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작년 9월에 이제 강원도 교육청이 강원 특수교육원을 짓겠다 이렇게 설립 추진 발표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원주, 춘천, 강릉에서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유치 의사를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각 지역마다 이제 저마다 뭐 학부모, 뭐 정치권 이렇게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뭐 추진위를 구성하고요, 또 뭐 결의문을 내기도 하고 발대식도 하고 서명 운동을 진행하면서 내 앞마당에다 이걸 좀 꼭 지어달라. 예, 아주 열심히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네네. 한간에는 이제 너무 과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만큼 아주 열띤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물론 이런 어떤 시설이나 아니면 뭐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게 있었을 때 뭐 대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유치전이 벌어지는 모습은 뭐 종종 보긴 했는데 그렇죠. 유독 다른 때보다도 더 이 유치전이 굉장히 열기가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약간.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기회에 특수교육원이 있는지도 몰랐던 분들은 그런 게 있고 이걸 이제 강원도에 짓는구나라고 또 새롭게 아시는 분이 많을 만큼 이게 네. 이렇게까지 열릴 그런 건가 싶을 만큼 대체 뭐길래 뭐 이런 또 궁금증을 자아낼 정도로 아주 그쵸. 뜨겁죠 지금 얘기가. 그래서 이제 원주를 좀 보면은 원주도 이제 작년 11월 원주시 의회가 민주당 김지헌 의원 발의로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유치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고요. 그리고 원주시 학부모 연합회가 온 오프라인 시민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또 이 박정화, 송기현 의원 이렇게 여야 국회의원이 신경호 교육감을 또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학부모 연합회, 원주시, 뭐 지역 정치권 이런 시민 장애인 단체로 구성된 원주 유치 추진위원회 여기에는 약 한 100명 정도가 참여했다고 하는데 이거 이제 발족이 됐고요. 또 네네. 올해 1월에는 원주시 시의회 그리고 사회단체 협의회 이렇게 시민 1000명이 참여하는 범시민 추진단까지 구성돼서 여기에는 이제 학부모 연합회 대표, 뭐 원주시장, 국회의원, 시의장 등이 이제 공동 대표를 맡는. 그래서 19일에 발대식을 진행해서 이제 최근까지 뭐 5만 시민 서명 운동을 지금 벌이겠다. 아주 적극적인 유치 이 전략을 지금 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의 규모로 어떤 한 시설을 유치하는 열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저는 그렇죠. 네. 아니 약간 올림픽이나 아니면 적절한 예가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제가 원주에 산 이래로 이 정도로 저는 제가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런 거 유치할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그래요? 학교를 다닐 때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네. 우리도 몰랐지만 뜨거운 열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특수교육원에 대한. 우리만 몰랐어. 아니 그리고 뭐 그 발대식을 하는 그날은 또 그 치앙예술관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그렇죠. 그 주변에 제가 한 그쯤에 이게 설 전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근처로 갈 일이 있었는데 아니 치앙예술관 쪽에서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아니 뭘 했길래 이런 거야 했는데 그날 이제 뉴스나 이런 걸 보니까 이제 발대식을 했다고 저기 SNS나 이런 데서도 좀 확인되고 근데 여기엔 또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정말 많은 시의원분들, 뭐 공무원분들, 그렇죠. 또 시민단체분들 다 참여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때 보고 더 관심이 많이 좀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죠. 이거 심상찮다. 이렇게까지 조직이 확장되고 한 목소리를 내고 이런 거 흔치 않잖아요. 또 원주 지역사회에서. 그쵸. 네. 그래서 대체 이 강원특수교육원이 뭐길래 이렇게 다들 원주를 비롯해서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고 혈안이 된 건가. 저희도 궁금해졌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좀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 거죠. 네네. 그럼 강원특수교육원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요? 네. 저도 이번에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특수 교육이 뭔지부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뭐 많이는 들어봤지만 정확히는 아마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뭐 그랬지만 그쵸. 네. 일단은 강원 특수교육원은 이제 특수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맞춤형 지원과 진로 교육을 하는 곳인데 우리가 이제 특수 교육이라 할 때 이 특수 교육 대상자는 뭐 시각 장애, 청각 장애, 뭐 지적 장애, 지체 장애, 정서 행동 장애, 또 자폐성 장애, 또 의사소통 장애, 학습 장애, 건강 장애, 발달 지체 이렇게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비장애인 중심 교육 환경에서 학습에 좀 어려움을 겪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하는 게 이제 특수 교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특수 교육 대상자는 이제 정해진 어떤 검사와 검토를 거쳐서 이제 지정이 돼야 그렇게 대상자로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특수 교육을 좀 중점적으로 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네. 이곳이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뭐 원주에 있는 청원학교 같은 그런 학교와는 또 어떤 형태로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제 특수 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뭐 정규 교과 과정이라든지 이런 학습을 좀 중점에 두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법정 뭐 일수 같은 게 다 정해져 그쵸? 있잖아요. 네. 수업을 네. 받아야 되는 그런 걸 아무래도 좀 중점으로 두고 우선순위에 두고 또 그걸 채우기 좀 벅찬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것 외에 좀 이런 특수 교육 대상자에게 필요한 뭐 이런 진로 교육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체험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하긴 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를 그렇죠. 해주는 게 이제 특수교육원이다. 특수교육원은 어떤 진로 체험 중심 교육을 펼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특수학교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좀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네네.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좀 폭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이 특수교육 대상자뿐만 아니라요. 좀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걸 지향합니다. 비장애인 포함해서요. 그래서 뭐 장애, 비장애 학생, 학부모, 주민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 개선, 또 장애 학생 인권 보호 교육, 또 특수교육 정책 연구 강화, 또 특수 및 통합교육 지원 연수 같은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특수 이런 교사, 특수교육을 펼치는 특수 교사들을 위한 어떤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지 연수 프로그램 같은 것도 바로 이 특수교육원에서 진행을 한다. 그러니까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거죠. 특수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포괄해서 진행하는 행정교육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표현을 해보자면 그 어린이집을 좀 돕기도 하고 뭐 대체교사를 파견하기도 하고 그와 관련된 여러 행정 업무를 또 돕는 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좀 상호 보완할 수 있고 또 그에 필요한 특수 학교에서 좀 소화해내지 못하는 영역을 또 책임지기도 교육 프로그램으로 책임지기도 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좀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는 경남, 충북, 대전, 대구 이렇게 4곳에서 운영하고 있고 이제 강원도도 지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래도 강원도가 좀 뭐 다른 시설들과 비교했을 때 뭐 다른 보통 시설이나 센터나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전국 단위에서는 그래도 조금 이르게 좀 도입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역설적으로 보면 그만큼 어떤 기초 기반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또 먼저 지어서 어떻게 보면 더 확대해 나가려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원주 MBC가 최근에 보도를 하나 했습니다. 1월 30일에 충북 특수교육원의 사례를 이제 보도했거든요. 강원 특수교육원이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해서 그래서 네네. 이 보도를 보면은 이런 교육들을 합니다. 이제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제 옹기종기 모여서 이제 캠핑을 즐기기도 하고요. 여기 학생들이 그리고 이제 뭐 제품을 포장하고 부품을 조립하는 뭐 진로 체험도 하고 또 학교가 문을 닫는 이런 방학 동안에 좀 체험 활동을 하면서 자기 재능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또 다채로운 직업 체험, 뭐 적성에 맞춘 진로 상담이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 맞는 어떤 정말 그런 체험 중심의 교육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소속 교사 18명 대부분이 현직 특수 교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특수 교육 전문성이 있는 그런 교육이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접근성도 좋은 게 이제 인구가 가장 많죠. 청주시가 이 충북에서 청주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나들목 쪽에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래요? 또 이동하기도 좋다. 보도에 따르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은 이제 유치원과 초중고 장애 학생 그리고 보호자, 뭐 특수 교사뿐 아니라 비장애 학생, 일반 교사 이렇게 교육 공동체 모두가 이용하는 교육 시설을 지향하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주 MBC는 특수학교가 하기 힘든 장애 학생들의 진로 교육을 확대하고 또 학업 일정에서 보다 자유로운 교직원들이 특수교육 발전 방안을 추구하는 보완 교육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특수교육원의 취지를 좀 잘 보여주고 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시면 더 감이 좀 잘 오실 것 같아요. 여기가 뭘 하는 곳인지 그런 곳이다. 이렇게 들으니까 시민 1,000명 모여서 뭐 발대식도 하고 이렇게 유치를 이렇게 뜨겁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네요. 아 그렇죠. 좋은 시설입니다. 네. 그러니까 꼭 우리 지역에 내 앞마당에 놔야 됩니다. 퍼지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강원 특수교육원은 일단 발표된 거에 따르면은 여기에는 이제 직업체험 실습실, 뭐 진로 설계실, 전환교육실, 인공지능 AI 교육실, 그리고 가족 창업 지원실, 장애 이해 교육실, 장애 체험실, 특수교육 공학 체험관, 진단 평가 실, 연수실, 뭐 대강당, 동아리실, 전시실 등 이런 뭐 취지에 맞는 각종 시설들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이 안에는. 그래서 5층 건물 1개 혹은 2, 3층 규모의 건물 2개를 건립하고요. 설립 비용은 총 630억 원. 그리고 2025년 3월에 개원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생각보다 되게 시간이 촉박하긴 하네요. 이게 빨리 선정도 그렇죠. 하고 또 바로 부지 매입이나 뭐 이런 것들도 되게 기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근데 이제 2025년 3월 개원 예정이면은 빨리 이 유치지 선정이나 이런 것들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근데 뭐 어느 보도를 보면 2026년 3월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뭐 또 2025년 한 대다가 또 2026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일단은 많은 보도들은 2025년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올해 강원도 교육청 계획은 올해까지 일단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요. 뭐 이걸 할 뭐 위원회를 아마 구성하기도 하겠죠. 그리고 부지를 선정하고요. 교육부 중앙 투자 심사까지 마치고 또 설계 용역도 마치고 내년 3월에 착공하는 걸로. 네, 그렇게 일단 계획하고 있다. 그러니까 올해 바쁩니다. 부지 선정까지 다 해야 되니까요. 유치 경쟁 얼마나 치열합니까? 이거 선정하는 것도 일입니다. 우리 강원도청 그 선정하는 것도 아주 시끄럽지 않습니다. 뭐, 춘천만 시끄러웠지만 어쨌든 요것도 아주 말이 많을 거다. 그거 비교하면 그것도 지금 뭐 그렇게 이렇게 쉽지만 않았는데 이거는 그렇죠. 더 각 도시마다 특히 원주에서 저희가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뜨겁게 이렇게 막 유치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도청보다 더 치열해? 그러니까요. 희한한 일이야. 뭐 어떤 면에서 도청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물론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이게 그래도 앞서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3개의 도시가 지금 강력하게 유치에 뛰어들었죠. 특히 맞아요. 강원도를 대표하는 3개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빅3. 네. 그럼 이 각자의 좀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논리들이 있죠. 저마다의. 일단은 우리 또 파리 안으로 굽도록 원주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원주는 간단합니다. 일단 특수교육 대상자가 가장 많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시 원주 강원도 유일의 30만을 넘는 대도시 요건을 충족한 그럼요. 우리 원주인데 이 원주시 학부모회 연합회 특수교육부 회장을 맡고 있는 이 전서영 회장이 원주투데이에 기고한 글을 참고해서 좀 논리를 설명드리면요. 강원도 특수교육 대상자가 이제 2,561명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원주가 789명으로 30.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춘천이 681명으로 26.6%, 강릉이 387명으로 15.1%거든요. 그러니까 원주가 이 춘천 강릉보다 많다. 그러니까 이 수요자가 가장 많다. 요걸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역시 인구로. 네. 그렇죠. 이 혜택을 누릴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은 여기 이용자가 많은 게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럼요. 원주가 지금 제일 많다. 이용자 대기자가 지금 이런 느낌인 건데. 네네. 그래서 원주 MBC도 약간 거드는 보도를 했습니다. 1월 31일 보도를 보면은 원주가 접근성, 활용도에서 모두 유리하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요. 일단은 교육원이 만약에 원주에 있으면 춘천, 강릉 모두 1시간대 도착이 가능합니다. 뭐 춘천, 원주도 한 1시간 정도 걸리고 또 이게 우리 KTX 있으니까 이 강릉까지 또 한 1시간이면 주파 가능하다. 근데 만약에 춘천에 있으면 강릉 사람이 춘천 가려면 2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2시간. 그렇죠. 이상 걸린다. 속초 해가지고 가거나 원주에서 가거나 그렇게 가야죠. 네. 그리고 반대로 강릉에 있으면 또 춘천 사람이 강릉 가려면 또 2시간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원주에 짓는 것이 중간 지점으로 가장 좋다. 다 1시간씩밖에 안 걸리니까. 이건 접근성 측면에서도 그런 점에서. 네. 그리고 활용성 측면에서 보면은 특수교육 대상자 일단 가장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원도에서.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일단 인구 자체가 많잖아요. 원주가 인구 자체가 많기 때문에
이 교육원의 취지가 뭡니까? 이 비장애인도 포함한 어떤 통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인식 개선을 포함해서 그걸 네네. 하려면 일단은 비장애인 학생 수도 많아야 된다. 그럼 인구가 가장 많은 역시 원주가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도도 높다. 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원주 MBC는. 원주의 무기다 이거 원주의 무기. 그러니까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 공적 예산이 들어가는 그 무슨 사업이든 시설이든 아니 그곳을 많이 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있는 원주가 적합하다. 그렇죠. 그리고 사통팔달이다 원주. 아, 그렇죠. 접근성도 좋다. 그래서 안 그래도 강원도 교육청도 이 접근성과 활용도가 가장 중요하다. 뭐든 뭐 도청을 짓든 뭘 짓든 그게 제일 중요할 거 아닙니까? 아, 그렇게 그쵸, 밝혔거든요. 그쵸. 일단 네.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원주가 지금 가장 유리한 거 아니냐. 원주 MBC도 이렇게 거들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주는 이 논리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또 우리 원주의 영원한 라이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춘천을 이제 또 한번 들여다보면은 그러니까요. 춘천은 어떤 이제 부분을 강조하고 있나요? 춘천은 역시 이 기존 인프라와의 시너지를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춘천이 행정도시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이 김건영 강원특수교육원 춘천유치위원장이 강원도민일보에 기고한 글을 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춘천은 도청이 있는 수부도시다. 그리고 아하. 강원도 교육청, 뭐 강원연구원, 강원도 교육연구원과 같은 도단위 교육연구기관이 몰려 있다. 그리고 강원도 최초 장애인 평생 학습 도시이자 2020년 전국 최초 장애인 지적 정책 조례를 제정한 친장애인 도시다. 그리고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 장애인 평생 교육센터 설치 계획도 갖고 있어서 강원 특수교육원과 협력이 기대되고 청각, 시각, 지적 이렇게 유형별 특수학교가 모두 있어서 장애 유형과 정도 특성을 고려한 정책 연구 통합 교육 실현에 유용하다. 이렇게 장점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어떤 인프라와 조화하고 협력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가 제일 좋다. 춘천은 많이 갖고 있으니까 시설들을. 그리고 특히 확실히 이 각 도시의 그 뭐랄까 강점들이 여기서 드러난다라는 게 춘천은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연구 정책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강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 이 강원 특수교육원이 그러니까 그 정규 교육 과정인 특수학교는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책 개발이나 프로그램 개발 그것이 어떤 도 단위와의 연계성이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좀 강조하는 게 아닐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원광수 시장은 이제 경제도시를 아주 지겹도록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춘천의 육동안 시장은 또 교육도시를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또 교육을 위해서 또 특수교육 그러려면 특수교육원은 춘천에 필요하다. 요 논리를 또 많이 강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이제 춘천은 이렇게 특수학교들이 다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직업체험 시설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특수교육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원주에는 이미 강원도 발달장애인 훈련센터가 있다. 그래서 춘천 사람들이 원주 가서 이용해야 된다. 이거 불편하다. 그러니까 특수교육원만이라도 춘천에 지어달라. 어떤 면에서는 약간 네. 또 약간 이게 불편하다와 이 이면에는 아니 저기에는 이미 그 직업 체험과 관련한 훈련 시설이 있다. 그러니까 네. 우리 교육원이 세워져야 된다. 원주는 그거 아니 원주에서 굳이 교육원에서 직업 체험 교육 그러면은 그 발달 훈련센터는 뭐 할 겁니까? 약간 이런 논리도 내포돼 있는 거 아닐까요? 네. 물론 이제 김건영 위원장의 기록을 보면은 뭐 꼭 춘천해야 된다 뭐 이 말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다 있으면 좋겠다. 지을 수 있으면 춘천, 원주, 강 다 지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한번 춘천에 뭐 이런 이점을 좀 한번 써봤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완전 이렇게 적대적으로 쓰신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러나 춘천의 비교 우위로 이런 점들 좀 많이 강조하셨다. 근데 이걸 보면은 이미 춘천은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이렇게 유형별 특수학교도 다 있고 다른 지역보다는 어쨌든 있는 게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시너지를 좀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역발상이죠. 이게 이미 그쵸, 갖고 있는 건 많지만 갖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오히려 시너지를 내야 된다. 어떤 면에서는 아니면 발상의 전환. 이렇게 좀 산재되어 있으니까 그걸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허브로서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고 그거를 통합해낼 그렇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뭐 또 교육원이 필요하다라고 어필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강릉 같은 경우는 이제 영동 지역이 서럽습니다. 예로부터 이게 열악합니다. 뭐든
특히 이런 특수교육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하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최종봉 강원 특수교육원 강릉 유치 범시민 추진 단장이 이제 강원 도민일보에 기고한 글을 좀 참고해 보면요. 춘천에는 시청각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장애인 스포츠센터, 또 원주에는 앞서 말씀드린 발달장애인 훈련센터가 있는데 영동엔 이런 시설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특수학교 9곳 중 5곳이 영서에 있고 4곳이 영동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동에는 이렇다 할 또 이런 특수교육원 역할을 할 만한 뭐 이런 기관이 없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시설이 좀 안 좋고 뭐가 없으니까 이제는 좀 영동에 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펴는 거죠. 특히 우리 강릉도 이제 옛날처럼 이렇게 오래 걸리는 곳이 아니다. 교통망이 많이 개선됐다. KTX도 뚫리고 이제 뭐 고속철도도 놓이고 뭐 이렇게 아무튼 교통망이 개선되니까 접근성도 나쁘지 않다. 또 활용도도 나쁘지 않다. 일단은 또 강릉은 이 문화유산과 또 이런 뭔가 관광 자원이 있으니까 오히려 좀 특색 있게 양질의 교육과 함께 이런 힐링, 휴식 이런 것도 또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또 제공할 수 있지 않겠냐. 다른 데는 주지 못한다 이런 거. 이런 또 강점을 좀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로컬이나 뭐 여러모로 또 동네 쪽이 뜨고 있죠. 영동 쪽이. 그렇죠. 우리 속초를 위시로 해서 이게 그 영동 라인이 굉장히 휴양지로서도 어필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또 여기에도 담겼네요. 네. 맞아요. 교육만 받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좀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또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건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빅3들이 전부 저마다의 논리를 아주 잘 개발을 했습니다. 네, 다 필요하다 이거요. 네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다 들어봤을 때 우리 국인 씨가 봤을 때는 어디에 짓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으세요? 뭐 팔이 안으로 굽으실라나요? 이게 사석이었다면 오프 더 레코드로 할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춘천은 약간 안 돼요? 춘천의 좀 빠져. 논리는 약간 약하다. 조금 약하다. 네, 약간 너무 그 논리가 물론 뭐 이해는 되나. 그러니까 이게 특수교육원에 딱 맞는 그 논리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특수교육은 어쨌든 그렇죠. 이게 뭐 만약에 무슨 연구센터나 뭐 이런 특히 더 이런 정책과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곳이라면은 이 논리가 조금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약간 특수교육원은 그 외에도 그게 그리고 또 완전 주는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논리가 그렇게까지 설득력을 갖기는 제 생각엔 좀 어려운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원주와 강릉 둘 다 굉장히 좀 설득력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좀 더 지역 균형의 관점으로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 영동에 이제 설치를 하는 게 맞겠으나 근데 이제 강원도 전체의 사람들이 그래도 어쨌든 그러니까 물론 그 설치되는 그 지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은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저는 그 접근성이라는 걸 무시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그래도 원주에 설치를 하는 게 이렇게 또 팔이 결국엔 마지막에 안으로 굽으시는 구구절절 설명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었다. 원주에 또 한 표를 던지시는군요. 이게 무슨 그 원주 특수교육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접근성. 그 접근성이 물론 다른 원주에서 이용하는 그 수도 강조하셨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강원도 전역을 생각했을 때 그래도 그랬을 때 접근성은 원주가 가장 조금 더 여러 지역에서 그리고 영월이나 태백 이런 게서 오기에도 그래도 그나마 원주가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저는 원주가 제일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냥 셋 다 지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왜 세 곳 중에 하나 지어야 됩니까? 그냥 예산을 더 써가지고 말이죠. 세 곳 다 지으면 안 됩니까? 다 필요하잖아요. 안 필요한 도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지었으면 좋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작년에 좀 미안할 짓 안 하고 그 돈으로 그 추경 편성할 돈으로 의지만 있었으면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세 곳 다 짓고도 나왔을 텐데. 그분이면은 그 예산이었으면 지금 나온 발표된 예산을 생각해 보면은 뭐 세 곳이 뭡니까? 거의 우후죽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요. 정말. 거의 뭐
조금 더 무리하면 거의 10개 내외를 지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까지 어쨌든 뭐 우리가 네. 목표는 전 시군에 다 이런 걸 지을 수 있고 이런 그럼요. 좋은 시설을 네네. 그렇게 가야 되는데 어쨌든 뭐 농담이고요. 첫 출발인 만큼 저도 뭐 이제 원주에 지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러나 뭐 각자의 논리들이 어쨌든 다 있으니까요. 유치 경쟁이 어쨌든 뭐 끝까지 치열하지 않을까 네네. 싶긴 한데 근데 이렇게까지 뭐 원주뿐만이 아니라 이게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좀 유치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좀 보기 드문 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특수교육 시설은 뭐 저희가 그동안에 인식하기에는 그래도 조금 기피하는 시설이라고 인식이 좀 되어 왔었잖아요. 실제로 좀 보여지는 모습들도 그랬고 뭐 그렇죠. 그런데 유독 이 특수교육원만큼은 이렇게 막 지역에서 범시민 운동이 일어나고 또 원주도 5만 서명 운동을 받겠다 이런 형태까지 이어지는 이런 뭐 예상 밖의 뭐랄까 열기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특수교육 시설 이런 거는 기피 대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또 교과서에서 많이 봤던 어떤 님비 현상이 이제 대표적 사례로 거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랜만에 내 집, 듣는군요. 뭐야 뒷마당엔 안 된다. 하여간 뭐 이런 뭔가 안 좋은 거는 들어서면 안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특수교육 시설은 이제 장애인에 대한 편견, 특히 이런 뭔가 뭐 정신적인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폭력성에 대한 어떤 막연한 근거 없는 어떤 두려움 이런 게 이제 작용하게 되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뭐 안전에 위험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어떤 되게 근거 없는 그런 편견들이 있었단 말이죠. 네네. 이런 거 있었고 또 부동산 값이 하락한다. 거기다 이제 문화시설 이런 걸 지으면 좋은데 왜 특수교육 시설 맞아요. 짓냐? 부동산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이런 걸 뭐 대놓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뭐 대놓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 이면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동안은 뭐 이제 특수교육에 뭐 반대하는 뭐 지역 주민들 이런 모습들 우리가 많이 봤고 또 그런 네네. 지역 주민 앞에서 막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는 경우도 몇 년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마 서울 그렇죠. 강서군가 그랬을 텐데. 네. 저의 학창 시절 초등학교 학창 시절을 보냈던 저희 제2의 고향 서울시 강서구. 그럼 강서구요 또 거기가? 그렇죠. 저희 그래서 기사가 자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기사가. 그러니까요. 네. 남일 같지 않았던 정말 그렇죠, 어쨌든 그렇죠. 어떤 상징적인 또 장면이기도 했었고요. 그게. 맞아요. 그리고 사실 원주도 마찬가지였거든요. 2015년에 지금 이제 봉대 가운학교를 이제 처음 짓겠다 이렇게 신설 계획이 발표됐을 때 그때 특수학교 대신 이제 문화시설을 좀 건립해달라 하면서 이제 주민들이 반발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네네. 문화시설 얘기하긴 했지만 당시 뭐 원주투데이도 지적하겠지만 사실상 기피 시설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핑계를 대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때 네네. 이제 좀 명분 없는 반대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어쨌든 그래서 원래는 2018년에 개교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개교가 계속 미뤄지다 결국 2020년에 개교하는 이런 진통을 겪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사실 몇 년 안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특수교육원은 그새 뭐 천지 개벽을 했나?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럴 만큼 갑자기 다들 유치에 적극적이다. 이거야말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던 핀피 현상 아닙니까? 내 그러니까요. 앞마당에 네. 이거 좀 지어달라 하는. 그래서 왜 갑자기 이런 핀피 현상이 벌어지게 됐나? 저도 좀 의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그래서 저는 이 강원특수교육원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뭐 제가 알고 있는 그런 특수교육 그런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무슨 다른 내용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막 다들 유치를 희망하고 막 열기를 뭐 꼭 와야 됩니다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 특수교육의 특수가 그 영재교육 뭐 이런 걸 말하는 건가? 혹시 내가 모르는 뜻인가? 네.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그 특수교육의 내용과 같은 맥락의 그 시설인데 그런데도 이렇게 왜 이러지? 그래서 이 정도면은 뭐 그새 물론 뭐 저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그 신드롬으로 인해서 뭐 많은 부분에서의 어떤 인식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나오긴 하지만 아니 그거 하나만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기엔 너무 우리 사회가 이렇게 선진 사회로 바로 도약하는 것인가 그런 느낌을 주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강원도 교육청도 이 정도 유치 경쟁은 상상도 못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또 밝히기도 했거든요. 다들 이렇게까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뭐 원할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대단하다 뭐 이런 거 언론에서도 이제 특수 교육원이 귀하신 몸이 됐다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이게 보기 드문 현상임을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들의 이제 보도를 보면 뭐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이 좀 이루어졌기 때문 아닐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분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특수교육 대상자 학부모들이 그동안 좀 적극적으로 설득하면서 이제 좀 말 그대로 인식 전환 이런 거에 좀 기여를 하기도 했고 또 말씀처럼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게 좀 영향을 주지도 않았겠냐 뭐 이런 의견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 아니 근데 물론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로 인해서 우리가 뭐 옛날에 비해서는 여러모로 뭐 다양한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에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맞긴 한데, 네, 네. 그게 뭐 5년 전이나 10년 전 뭐 이럴 때보다는 분명히 나아졌겠죠. 근데 아니 그것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 미묘한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죠, 약간.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이게 좋은 일이죠, 어쨌든. 뭐 나쁜 그럼요, 일 아니잖아요. 이거 이 좋은 시설을 각자 서로 짓겠다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일인데, 말씀처럼 뭔가 꺼림직하다 이게. 그래서 뭐 이제 저희가 이렇게 뭐 냉소하고 싶지는 않다만 또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이 열기를 좀 지켜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볼 지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좀 떠올라서 사실 오늘 이 코너 이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도 약간 좀 다르게 좀 생각해보고 싶다. 이런 게 해서 지금부터 이제 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네. 좀 이제 굳이 좀 안 꼽게 보는 시간이에요. 지금부터는 요거를 좋게 볼 수도 있는데 굳이 안 좋게 봅니다. 미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약간 뭐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이런 흐름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좋은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걸 좋은데? 전제로 두고 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볼 지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는 그렇죠. 거를 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제 특수교육원입니다. 지금 짓겠다는 거는. 근데 만약에 특수교육원이 아니라 특수학교였어도 이렇게 유치 경쟁이 치열했을까에 대한 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봉대 가온학교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좀 선뜻 이게 긍정하기가 어렵죠. 특수학교에 그렇죠. 대해서도 그게... 과연 우호적인가? 네. 불과 이게 막 미뤄지다 2020년에 개교를 한 거니까 뭐 불과 2년 그렇죠. 전 이런 얘기니까. 네. 네. 그리고 작년 7월 인천일보의 보도를 보면은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가 이 특수학교 설립에 좀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대표적인 님비 시설이어서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작년 7월 인천일보 그러니까 수도권에서조차도 이게 어렵다. 그러니까 강원도라고 해서 막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여전히 아마 강원도도 이런 좀 님비 현상에 좀 자장 아래 있지 않겠냐. 예전보다는 나아졌다고 하나 저는 좀 그렇게 솔직히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부동산에 민감한 거는 또 여전하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부동산값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들 예민한 상황인데 그렇죠. 이 부동산 문제와 직결되거든요. 사실 이 특수학교라는 게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여전히 그런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원주에 특수학교를 더 짓겠다라고 했을 때도 다들 이렇게 환영을 할까? 저는 물론 환영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5만 그렇죠. 원주 시민 서명 가는데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그럼요. 네. 그런데 어쩐지 좀 불안하다. 좀 슬픈 예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네. 그리고 또 생각해 볼 지점은 특수교육원도 이게 지금이야 우리가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이제 유치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뭐 원주, 그렇죠. 뭐 춘천, 강릉 이렇게 큰 단위로. 근데 만약에 구체적으로 이제 부지를 선정한 단계에 들어서 원주의 어디 이 단계에 들어설 때도 이렇게 다들 핀피 현상. 내 지역 빨리 여기 지어주세요. 막 단계동에 지어주세요. 막 이제는 바뀌죠. 무실동에 지어주세요. 뭐 이렇게 다 될 거냐? 단계동만이 강원 특수교육원 적합한 장소.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는데. 그래도 계속 그럼요. 핀피로 이어진다면. 근데 이게 만약에 이때 갑자기 또 님비로 태세 전환이 돼버리면은 막상 원주로 정했는데 원주 어느 곳도 이걸 안 짓겠다고 해. 이러면은 이것도 곤란해진다. 약간 그때는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린 안 짓겠다가 아니라 그것만큼은 관설동이 제격이죠. 다른 곳에서 서로 양보 양보 거기가 더 좋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그럼 이러다가 결국 외곽으로 가버리는 거거든요. 시설이. 그럼 사실은 특수 이 교육원 같은 곳은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데 도시 외곽으로 거의 만종역 아직도 화가 나는 무실동 남원주역 이런 느낌으로 다 빼버리면은 이게 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또 안 되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런 지점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물론 저는 안 그러리라고 믿습니다만은 괜히 한번 굳이 안 입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장담할 수 없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고. 네네네. 그리고 아마 이게 또 결정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이제 특수학교보다는 아무래도 특수교육원이 이 정치권 입장에서는 또 시정 입장에서는 치적으로 삼기가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600억 원대 사업이에요. 일단 600억 원대 맞아요. 사업을 네네. 유치했다는 것만으로도 요거는 뭔가 해냈습니다. 이렇게 딱 좋아. 현수막 붙이기 막 딱 좋고 이게 아니 금액만 보면은 이 확 눈에 띄지 않습니까? 요것만 그러니까. 보더라도. 네. 뭔가 지역 발전을 확 이끌어낸 정말 이 개발 담론에서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는 맞아요. 이런 느낌. 물론 이 시설이 무슨 뭐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좋은 시설이긴 한데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지는 지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 치적을 쌓는 거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시정이라든지 정치권에서 더 열성적으로 나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한 거와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쵸. 그래서 네. 특수학교와는 좀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지점이 있다. 특수교육원에. 아무래도 그래서 뭐 이번 유치경제에 이렇게 지방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열성을 보이는 것도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근데 이제 평소 이들이 특수교육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여 왔나 요거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은데 언제부터 이렇게 관심이 많으셨어요? 라는 말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뭐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네. 예. 근데 원주가 그러면은 어느 정도 원주가 그러면 이렇게 열의가 가득했다는 건 원주의 상황도 이 정도로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겠죠. 네, 원주가 네. 일단 물론 강원도에서는 그래도 나은 편이죠. 아무래도 뭐 인구도 많고 예산도 많고 나은 편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열악한 측면이 있습니다. 뭐 사실 한국에서 특수교육 시설이 정말 좋다 할 수 있는 데가 몇이나 있겠습니까만은 그쵸, 원주 그쵸. 역시도 네. 열악한 현실. 일단은 2020년 봉대 가온학교 개교로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원주 청원학교까지 해서 특수학교가 이제 2곳에 불과합니다. 맞아요. 제가 뭐 계속 원주에 있으면서도 이 특수학교는 사실상 청원학교가 거의 대표적이었죠. 청원학교가 유일한 그렇죠. 곳이라고 인식 계속 되었고 실제로도 좀 그랬었죠. 네. 네, 그래서 이 청원학교가 사실 학생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맞아요. 가온학교를 또 짓게 된 거잖아요. 과밀화가 네네. 너무 심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되기도 했고 여러 맞아요.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학교가 아닌 이제 일반 학교 특수학급을 이제 많이 또 가게 되잖아요. 특수학교가 아무래도 또 인원이 많기 때문에 네네.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 같은 경우에는 또 교육활동 지원이라든지 진로 체험 또 직업 교육 면에서 아무래도 또 특수학교보다는 좀 열악할 수밖에 없거든요. 더 열악하다. 네네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또 김지연 의원에 따르면은 현재 방과후 프로그램 돌봄 교실도 이 특수학교에서는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아마 코로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원래 운영되다가 그리고 올해도 이제 청원학교 개축 공사가 예정됐거든요. 여기가 워낙 노후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네. 이 청원학교가 또 방과후 프로그램 돌봄 교실이 또 운영을 안 한다고 해요. 이 개축 공사 때문에 다 완료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은 지금 돌봄이 안 되니까 뭔가 이렇게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지금 마땅치가 않다는 거예요. 원주에 이제 단기 보호소가 딱 2개밖에 없는데 그 2개도 각각 정원이 1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이 인원이 너무 적은 거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네. 장애인 주간 보호소도 5개가 있는데 여기는 또 학생은 이용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특수교육 대상자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돌봄이 너무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 뭐 그렇죠. 교육은 둘째 치더라도 네. 예.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강원 지부가 작년 11월 18일 낸 성명을 보면요. 원주 기업도시 모 초등학교의 특수학급 학생이 15명이라고 해요. 근데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보면은 6명을 초과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학급에 15명을 넣는 게 아니라 세 학급에 세 교사를 넣어서 이제 5명씩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걸 한 학급에 15명을 다 몰아 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설치 기준에 이미 위배되는 상황. 네네. 이게 아마 뭐 이 특수교육을 담당할 이제 교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했다고 도교육청은 얘기하긴 하는데 어쨌든 열악한 상황이다. 거듭 강조를 드리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강원도에서 그나마 사정이 낫다는 뭐 원주의 얘기라는 점이긴 한데 그러나 절대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제가 특수교육
만 떼놓고 얘기하긴 했지만 원주가 과연 이런 특수교육 대상자 또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도시냐 뭐 요거는 뭐 길게 말은 안 않겠습니다만은 단적으로 일단은 이동권 문제 저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리뷰 때도 얘기를 했지만 등하교 버스를 이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특수교육 이 대상 학생들이. 네네. 그리고 저상 버스도 사실상 지금 리프트 이거 저 뭐 작동을 안 합니다. 휠체어가 맞아요. 탈 수 있도록 네. 다고장에 다고장. 지원 그러니까요. 뉴스가 작년에 네. 또 보도를 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무용지물이고 또 콜밴 이것도 이제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동할 때 이것도 이제 운전기사가 지금 부족해서 그러니까요. 그때 너무 대기 시간이 길다. 네. 저희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는 있는데 운행을 못하는. 네. 차는 있는데 운행을 못한 기가 막힌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동권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장애인분들이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게 네네. 계속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물며 이런 상황인데 장애인 진로 또 취업 프로그램 우리가 취업 프로그램 굉장히 많죠. 뭐 청년들 위해서 하는 또 뭐 중장년들을 위한 뭐 구직 데이도 하고. 네네. 근데 이제 네. 장애인 진로나 취업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지금 소홀하다. 요거에 맞아요. 대해서는 네네.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원주가 특수교육 대상자가 많다는 점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요자가 많다. 근데 역설적으로 그러면 그만한 수요를 충족할 만한 시설과 프로그램 지원에는 시 차원에서는 좀 정책적으로 소홀했다는 거 아니냐. 그걸 좀 반증하는 거 아닙니까? 역설적으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특수교육원 유치에 드리는 관심의 좀 반이라도 특수교육 또 장애인 인권 개선에 쏟았다면 상황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은 저는 그런 안 입고 온 생각이 든다. 제 심성이 아주 베베 꼬여서 이런 생각만 듭니다 지금. 네. 그래도 원주가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네, 그나마 강원도에서 나은데 이 정도다. 이것도 참 네네. 씁쓸한 현실입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도 이런 강원 특수교육원이라는 형태의 시설을 통해서 조금 더 폭넓게 그리고 다양한 방식들의 인식 개선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돌봄이나 어떤 장애인 대상자들로만 특수교육 대상자를 맞춰진 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있어서 그렇죠. 좀 통합 교육이라든지 좀 인식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안에 보면은 이동권과 관련한 부분에서도 물론 다양한 요즘에는 그런 장애인 대상 그 당사자 분들께서 유튜브 이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사회에 그동안 얼마나 스쳐 지나갔던 것들이 우리는 당연하게 그냥 우리 불편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그분들에게는 얼마나 불편하게 다가오고 그분들은 일상을 누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를 낳으면서 이제 그 유아차를 끌면서 좀 느꼈던 게 예. 우리나라 보도 블록이 저는 왜 매번 저렇게 갈아엎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그 보통 그런 얘기하죠. 네. 근데 저는 그럴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엉망인가요 지금 보도블록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굳이 저걸 바꿔야 돼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게 유아차를 끌다 보면은 굉장히 작은 단차만 있어도 끄는 게 천지 차이가 날 정도로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불편함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는 걸을 때는 그 단차나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그게 뭐 비단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실제 그러면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에게는 더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버스 이용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주가 저상 버스지만 얼마나 그게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더 뭐 콜밴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만 의지하게 되는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특수교육이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그조차도 어찌 보면은 자꾸 우리 일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이런 특수교육원을 통한 부분들로 좀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봐야 될 지점을 이게 상기시켜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는 계속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저도 강원 특수교육원 설립은 뭐 잘된 일이라고 당연히 그럼요. 생각을 네네. 합니다. 예, 제가 뭐 지금까지 뭐 원주시가 뭐 관심을 가졌었냐 이런다고 해서 뭐 그동안 관심 안 가졌으니까 요것도 유난 떨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잘하고 있습니다. 요걸 유치하려는 건 잘하는 거예요. 다만 그럼요. 예, 그동안 이런 노력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거고 지금 못했더라도 이제껏 못했더라도 앞으로 이 특수교육원 유치의 이 힘을 또 이용해서 네네. 정말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또 드리려고 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네네. 이렇게 치열한 좀 유치 경쟁이 어떤 지역의 특수교육을 좀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불꽃 튀는 정책 경쟁으로 좀 이어지길 바란다. 맞아요. 네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까지 뭐 이게 제대로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앞으로도 뭐 안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걸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씩 그쵸. 하나씩 이렇게 네네. 바꿔 나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강원도 이 특수교육원과 같은 이런 좋은 시설이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만 있을 필요 있겠습니까? 여러 개 있으면 맞습니다. 좋고.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런 큰 규모로 여러 개 짓기 힘들다면 최근에 또 강원도 교육청이 분원을 설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영서로 선정되면 본원이 분원을 뭐 영동에 설치하고 뭐 반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네. 이런 분원도 좀 적극적으로 설치해서 정말 뭐 18개 시군이 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이런 시설들이 맞아요. 더 많이 네.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가자는 겁니다. 방향을 앞으로. 네. 그쵸, 그쵸. 그리고 네. 특수학교라든지 특수학급도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 전후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지금의 이런 치열한 유치 경쟁이 빛을 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네네.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리고 이런 그러니까 범시민 유치위원회 같은 것들이 이제 설립이 되잖아요. 추진단이라든지.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것이 비단 유치만을 목표로, 물론 지금은 당장은 유치를 목표로 하겠지만 이게 그런 장애인 인식 개선이라든지 우리가 특수교육을 중심으로 한 어떤 시민 거버넌스로 발전되면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게 당장은 우리가 유치를 하자의 그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모였지만은 뭐 이게 되든 안 되든 그러면 그리고 유치를 그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과정 속에서 그럼 원주의 특수교육의 방향은 어디로 우리가 가져갈 것인가를 좀 더 심도 깊게 논의할 수 있는 말 그대로의 시민 거버넌스 기구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저는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모든 부분에서 그렇겠지만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그것들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치 과정에서도 그분들의 의견들이 얼마나 잘 반영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누군가 또 이름을 내세우는, 그리고 그냥 자기의 치적을 위해 가는 것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말씀처럼 이게 유치가 되면 좋겠지만 안 된다고 해도 지금의 열기를 정말 이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된다고 이제 안 됐다네요. 그냥 우린 여기서 끝냅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교육은 계속 지속 가능성이 돼야 되는 건데. 괜히 더 막 우리 안 해줬으니까 우리 원주는 이제 다시는 그러니까. 특수교육을 그럼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되든 안 되든 맞아요. 뭔가를 계속 네.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요 얘기를 할까 말까 좀 고민했지만 원주투데이가 이게 짧게 보도한 게 있는데, 그 범시민 추진단 출범식 할 때 치악예술관에서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장애인을 위한 이런 뭔가 시설을 유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네네. 행사는 대단히 비장애인 중심이었다라고 또 꼬집기도 했거든요. 예를 네네. 들어 행사 무대에 수어 통역사도 없다든지, 그리고 휠체어석에 이제 뭐 비장애인 참가자들이 이렇게 차지를 해서 정작 휠체어 이용자들이 계단 난간에서 이제 아슬아슬하게 휠체어를 세워두고 뭐 행사를 관람한다든지. 그러니까 요게 상징적인 장면이 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진짜 누구를 위해서 이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건가? 우리가 안 그래도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런 정말 행사장에서의 이 정도 디테일도 챙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 요거 가지고 정말 뭐 성의 없다, 뭐 이거 안 될 거다 이렇게 뭐 비약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나중에 정말 어떤 징후가 되지 않도록, 정말 상징적 장면이 되지 않도록 정말 어떤 특수 교육 대상자를 위한, 정말 장애인을 위한 그런 좀 유치 경쟁, 또 앞으로의 정책 추진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거듭드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방향성에
성장의 시작이 어디 있냐를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부분인 거죠. 네. 네. 그리고 좀 더 크게 또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열악한 특수 교육 또 장애인 인권 뭐 원주시만의 문제 사실 아니잖아요. 맞아요. 뭐 네네. 강원도 교육청이 특수 교원 부족을 이유로 이 특수 학급을 통폐합하는 지금 정책 방향을 이어가서 앞서 전교조가 이제 지적을 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도시와 농촌 또 지역 간의 불균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춘천, 원주, 강릉 같은 곳으로 계속 통폐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적은 이런 군소 도시들 강원도에 이런 곳들은 특수학급이 막 다 사라져 버리는 뭐 이런 문제들도 벌어지게 되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도교육청 차원의 이런 문제도 있는 거고 또 네네. 뭐 강원 도정의 문제도 있는 거고 그리고 맞습니다. 정부 역시도 지금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 이런 게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행정에서 더 이렇게 심화되다 보니까 문득 생각나는 게 그 원주에 또 이런 언어 치료와 관련한 사회적 기업이 있잖아요. 이제 두루바른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근데 그분들이 처음에 모여서 지금도 계속 이어져 오시지만 가장 중요했던 게 이런 언어 치료를 이런 받기가 뭐 군 단위에서는 더 어려운 부분들, 근데 그와 연결돼 있는 언어 치료사의 어떤 처우의 문제들, 항상 어떤 비정규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지금 뭐 센터는 춘천과 원주 이렇게 있지만 이분들이 직접 그런 군소도시에 파견을 나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협동조합에 소속된 정규직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기존에는 비정규직이면 내가 하는 그 건당 뭐 페이로 받거나 이렇게 그리고 아니면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대도시에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분들이 그나마 정규직이니까 이런 뭐 군소도시에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는 부분인 거죠. 근데 그런 것과도 연결되듯이 이렇게 민간에서도 이런 형태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행정은 그런 부분에서 더 확대되거나 아니면 그런 정책적 뒷받침이 더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더 어쩌 면에선 더 줄어드는 부분이 오히려 더 아쉬운 부분이고, 이는 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역 간의 격차를 더 심화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또 생기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사실 뭐 이런 민간 영역에서 이런 게 좀 이루어지고 있지만 공공의 영역이 이걸 좀 지원해주고 함께 뭐 협력하고 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어쨌든 계속 좀 해줘야 된다. 정책적으로 추진해줘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특수교육 이 대상자들의 어떤 문제는 뭐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원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단은 뭐 진학, 취업에서 지금 차별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교육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잠깐 여담처럼 드린다면은 작년 4월 기준으로 전국 자사고 35개 교 중에 이제 1,055개의 학급이 있는데 여기에 특수학급이 단 하나밖에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1,055 중에 하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선택지 자체가 지금 좁은 상황이다. 그렇죠.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교육부의 2022 특수교육 통계를 보면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10명 중 4명은 진학도 취업도 못했다고 합니다. 대학도 못 갔고 지금 뭐 어디 회사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자발적인 이유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 또 우리 또 진주 교대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입시 성적을 조작해서 이제 중증 장애인을 고의로 불합격시킨 사실이 알려져서 이게 또 이제 파문이 있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총체적으로 지금 차별을 받는 현실이고 또 특수학교 전공과가 아닌 전문대 일반대에 진학한 학생은 또 5명 중 1명에 불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학과 어떤 취업에 있어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는데 특수교육 대상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특수학교를 짓고 특수교육을 짓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함께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이 앞으로 원주, 강원도 뭐 한국 사회에 다 필요할 거다. 그러니까 원주시가 이런 것도 함께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지금 특수교육원 유치 경쟁을 보면은 인식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여전히 이 한국 사회가 특수교육과 장애인을 바라본 태도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단은 뭐 최근까지도 이제 지하철 이동권 시위 요거를 대하는 우리 서울시의 자세 또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여전히 뭔가 이런 장애인 인권 문제는 답보 상태가 아닌가 또 한숨이 나와요. 우리 오세훈 시장님은 뭐 전장현이 이제 뭐 사회적 강자가 됐다 뭐 이런 발언까지 하시던데 이제는 이분은 뭐 애들 밥
안 먹이려다가 떨어져 놓고서는 뭐 반성이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네 그런 것 같고 또 앞서 나오기도 했었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얼마나 이런 특수 교육 대상자 그러니까 뭐 이런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이끌었을지도 좀 의문이 드는 게 사실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 우영우의 설정상에서도 우영우가 그러니까 서울대 로스쿨을 나온 걸로 이제 그려지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래서 또 수석을 하고 근데 그 자체도 약간 비현실적이지만 그러니까 그 드라마 설정 안에서도 그랬다는 걸 사람들이 바로 받아들이질 못하잖아요. 뭐 거길 그러니까 일단 거길 나왔다고를 처음에 의아해하고 그다음에 수석을 했다는 걸 의아해하고 물론 그 설정상에서 우영우는 거의 슈퍼맨처럼 그려지긴 하지만 근데 그런 모습들이 어찌 보면은 우리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인식에서 뭔가 일반 학교를 간다라는 것이 그냥 뭐 그럴 수 있어라는 인식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어쩌면은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만큼 우리가 당연히 그러니까 물론 뭐 우리도 모두가 서울대나 인서울이나 이런 걸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쩌면 그거보다 더 힘든 거죠. 장애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일반 대학에 진학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인서울 하거나 스카이를 가려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조금 더 좋은 직장 아니면 내 취업의 자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간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은 일반 대학교를 꿈꾸지 못한 그조차 꿈꾸지 못한다면은 결국엔 그것과 이어지는 거는 뭐 비장애인과 똑같이 취업의 길은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영우 얘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말씀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영우란 드라마의 한계로 지적됐던 것도 그런 어떤 능력주의 사회의 자장 아래서 그러니까 능력주의를 입증한 장애인만이 이제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또 어떻게 보면은 비장애인들에게 좀 무해하고 좀 착하게 보여주는 장애인만이 이제 비장애인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역설적으로 보여준 네네. 드라마다라는 또 한계 지점도 지적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거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게 갖고 있는 어떤 편견이나 이런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지점도 있다. 이 드라마가 물론 굉장히 이제 의미도 있었지만은 네네네. 그런 지점도 생각이 되고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 뭐 세상은 안 바뀌고 네, 계속 이럴 것 같고 뭐 우리는 뭐 망하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냉소와 좌절에 빠지자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많이 개선돼 왔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맞아요. 10년 전, 20년 전 생각해보면 이런 드라마도 어쨌든 나오고 네네. 네. 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 말씀드렸죠. 한 번에 모든 게 바뀔 수는 없기 때문에 물론 그러면 정말 좋겠지만 뭐 답답하더라도 어쨌든 하나씩 계속 우리가 좀 바꿔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또 많은 분들이 또 거기에 또 헌신하고 계시고 그런 사회를 위해서 정말 네네네. 그런 지점이 좀 우리 사회 좀 바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특수교원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지만 그런 생각이 계속 들고요. 네, 네. 저는 뭐 이게 총체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누차 요 열기가 그냥 단순히 유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렇게 다루면서 또 그런 희망과 바람을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슬슬 이제 좀 마무리해가면서 다시 특수학교로 좀 돌아오면은 네.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뭐 특수학교라는 좀 이름이 필요 없어진 사회가 사실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네네. 앞서 국인 씨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다문화라는 표현도 사실은 이게 고육직책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문화라는 게 당연히 다양해야 되는 거고 맞아요. 인종이라는 것도 네. 당연히 미국에서 다문화란 말을 쓸 수는 없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우리가 너무나 이제 이런 배타적인 어떤 민족성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단일 민족을 강조하기도 그렇죠. 한 거기에 약간 어떻게 뭐, 보면은 네. 그러니까 다문화란 말도 언젠가 없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특수 교육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언젠가 없어져야 될 만큼 이런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면서 자유롭고 좀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통합적 교육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선진 사회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다가 뭐 이 에피소드를
찾는 과정에서도 보긴 했습니다만 이 강원도 동해시의 청운초등학교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좀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여기를 보면은 이제 발달장애 학생이 비장애 학생과 함께 이제 국어, 수학과 같은 이런 대부분 수업을 함께 듣는다고 해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걸 해보니까 이제 장애 학생들의 인지 능력, 또 언어 능력, 자기 표현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고 하고요. 또 비장애 학생들도 장애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같은 또래 친구로 이렇게 인식하면서 성장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특수교사, 특수교육 지도사가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일반 교사가 이렇게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좀 상대할 때 느껴지는 부담 이런 것도 좀 덜 수 있다. 여러모로 더 좋은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게 분리를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분리를 하는 거죠. 특수학급을 만들고 특수교육 만들고. 왜냐하면 너무 우리 교육 과정은 비장애 중심으로 돼 있고 우리의 인식도 비장애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계속 이렇게 분리해서 살 수 없죠. 왜냐하면은 결국 특수 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사회 나가면은 다시 합쳐져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가 무슨 뭐 개토를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장애인들만 사는 뭐 그런 걸 만들 것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다 함께 어울리면서 통합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 이 학생 때부터 학급 단계부터 학교 단계부터 함께 섞일 수 있는 그런 게 계속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통합적 교육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운초 사례를 봤을 때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좀 보편화돼야 되지 않나 보니까 이게 연구학교로 지정돼서 이 전국 12개 학교에서 이걸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청운초가 그중 한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합교육이 좀 더 보편화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이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이 사례를 인용하면서 좀 하게 됐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한창 또 뭐 베이비붐 세대 아니면은 뭐 우지 씨와 저의 또래에서는 또 그 베이비붐 세대들이 아이를 낳다 보니까 굉장히 학생 수가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또 어떤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좀 분리를 하기도 하고 뭐 말씀하셨던 우리 지금 교육 체계나 인식이 너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던 지점이 있는데 이제는 뭐 여러 그 통계들이 보여주듯이 또 인구도 줄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학교가 폐교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문제로 많이 야기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그 학생 수를 줄여나가고 그 가운데서 좀 통합적 교육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또 그러면은 원래는 학생 수가 줄면 교원 수도 그냥 100% 줄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통합적 교육으로 접근을 하면서 그냥 일반 교사와 뭐 특수교사, 특수교육교사 이런 분들이 서로 또 보완을 해주면서 함께 좀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교육에서부터 좀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이 강원 특수교육원 이 유치 경쟁 과 함께 이런 얘기들도 계속 촉발이 돼서 강원도에서 이런 통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또 원주에서 통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논의로 생산적인 논의로 계속 좀 이 에너지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 계속 하게 됩니다. 저희 오늘 원전쇼 58회 2부에서는 그게 뭔데라는 이 새로운 코너에서 또 이 강원 특수교육원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이게 뭐 원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그 도시에서 이렇게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도대체 이게 뭔지 한번 같이 살펴보는 과정 속에서 뭐 저희도 거기에 굳이 막 똑같은 얘기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해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오늘 이 얘기를 한번 꺼내보면서 또 특수교육원이 뭔지 또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았습니다. 네, 사실 뭐 공부하는 느낌이죠. 뭐 저희가 뭘 알겠습니까? 특수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뭘 알겠어 부끄럽지만 뭘 알았겠습니까? 근데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저희도 좀 공부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게 됐고 그러면서 특수 교육원 설립 에 따른 어떤 그 이면에 또 전후 맥락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이런 지점은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봤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게 좀 잘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어요. 강원특수교육원. 저희도 뭐 원주뿐만이 아니라 어느 곳이 되든지 그리고 뭐 기왕이면은 뭐 여기 저희가 방송 중에도 언급했지만 뭐 모든 도시에 세워지면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원주, 춘천, 강릉 다 화이팅. 원주 먼저 말씀하셨네요. 뭐 이거 경우의 수가 몇 개더라. 아무튼 춘천, 원주, 강릉, 춘천, 강릉, 원주, 뭐 아무튼 강릉, 원주, 춘천, 춘천.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요. 네. 모든 도시가 다 화이팅 해야죠. 네, 네. 화이팅입니다. 네. 아무튼 저희 오늘 이렇게 새롭게 시작한 그게 뭔데는 이렇게 저희가 뭐 좀 화제되는 이슈나 저기 조금 더 뭐 미처 원주통신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자세하게 얘기해보지 못한 그런 소식들을 이슈들을 함께 공부해 보면서 또 저희가 저희 생각들을 전해드리는, 그리고 또 청취자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굳이 내가 찾아보기에 귀찮은 이런 내용들을 함께 좀 알아보는 계기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국인 전주였습니다. 모두 안녕. 원주 아는 척. 원주 아는 척. 예.